안녕하세요. 권진광TV의 권진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그만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올해도 내일하고 모레 이틀만 남았습니다. 30, 31 이틀만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지나면 2022년도 이민년이 됩니다. 이민년. 자축인묘 진사오미신 유술해 하는 십간십이지 가불병정 무기 경신임계 십간십이지의 임인년 호랑이 띠죠. 내년에는 호랑이 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해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호랑이 같이 아주 활기차고 동물의 왕 같이 모든 일을 다 이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제대로 쓸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은 좋은 해가 되시고 올해 이틀 남았는데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으면 잘 마무리 지으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치권에 나와 있는 이준석 대표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자기만 내세우고 당에 해당하기만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질타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민주당의 첩자가 아니냐,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격 하나도 그 많은 것도 공격 하나도 없이 자당만 헐뜯는다. 후보 부인 그리고 선거 대책기구 선거 대책기구 다시 취소하고 다시 뽑아라. 누구를 또 교수를 초빙하면 교수가 마땅치 않다. 하여튼 이준석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제가 본 중에는 이준석 같이 그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만 잘난 척하고 혼자만 낫고 혼자 생각하는 게 다 맞고 무슨 비단 주머니 3개를 가지고 있다. 뭐 따오는데 비단 주머니 말장난을 하는 거는 하여튼 알아줘야 되겠네. 시장판에 중개인 하면 딱 되겠어요. 중개인.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겠지만 가라오세요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현 씨가 운영을 하지요. 거기서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벌써 한 10여 년 전이죠. 13년 됐나? 그쪽에 대전 지검에서 김성진이라는 사기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당 대표가 아니죠. 그때는요. 정치인이었죠. 이준석이가 성접대를 받았다. 그 김성진 대표로도 그거를 검찰이 김성진 그 사기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검찰 조사 기록문서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너무 지금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원하는데 자꾸 자당만 씹고 꼭 여당의 무슨 첩자같이 여당에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 많은 잘못되는 문제도 많은데도 안 하고 정권 교체로 야당의 후보 나오는 윤석열 후보한테만 자꾸 트집 잡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대표 측에서 내려가라. 선거대 지키기 위해서 떠난 것도 잘했지만 당대표까지 내려가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가세연에서 성접대 그 의혹을 폭로를 하니까 이준석이는 무슨 고소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벌써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세연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제기. 이준석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은 안 해. 가세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 이준석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은 안 해. 가세연 이준석 대전 룸살롱 성상납 여부 답하라. 또 이준석이는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가세연에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할 거다. 이 허위사실 강하게 대응 고소키로 하지 말고 고소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장을 넣어요. 성접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것만 지금 그 언론기관에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기 나가서 그래요. 나 오늘 성접대 받은 적 없다. 노 하든지 뭐 있든지 예스가 노가를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빙빙 돌려서 뭐 고소할 걸 같다, 고소를 한다, 뭐 자료를 취합한다. 왜 그런 얘기 뭐 합니까 그게. 이준석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말 갖다 씹는 거 잘하고 방송 나와서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 예스가 노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은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명간이 아니라 오늘 고소하라며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하라. 그렇지. 예스가 노가를 얘기하면 되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대표 직면 가지고 약하니까 정계 은퇴까지 걸고 고소하라 하고 압박했다. 가세연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전에 갔는지 룸살롱을 갔는데 안 했다는 건지 이런 건 안 밝히고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고 있다. 고소한다, 할 거다, 뭐다. 그것만 하지 말라 이게요. 강 변호사는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라. 그래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무고죄가 된다고 주문했다. 알려주는 거예요. 변호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 무고죄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이어 이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우리는 그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하겠다고 부연했다. 벌써 대책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가선에서. 그리고 가선에서는요, 제가 듣는 그 정보는요, 또 2탄, 3탄도 또 폭로한다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난척하다가 제발에 재발등 쪘어요. 재발등을 쪘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대상으로 제기한 성접대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성접대 유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연락받은 바 없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대표실 말이죠. 그 법무팀이 있죠. 말들 조심해요. 이거는 당대표실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당대표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요. 이건 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대표실은 나설 일이 없어요. 왜 당대표실에 났습니까? 당은 당에서 일을 해야지. 이건 이준석이 개인이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개인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실은 왜 끼어들기 거기에. 책임질 거야? 이에 가세현 운영진은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명간이 아니라 오늘 고소해라. 그렇지. 뭘 왜 자꾸 뜸을 들이고 자꾸 시간 버려. 오늘 가서 얼른 돼요. 얼른 가서 하면 되지. 아 무슨 일만 있으면 직발 무슨 뭐 윤리위원회다 무슨 회부한다 그 감사를 한다 뭐 한다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질질 끌어. 예시가 놓고 분명히 발표하고 얼른 당장 고소장 집어넣으면 되지. 아,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고소장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못 써? 시간이 없어? 종이가 없어?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밝혀라. 그렇지. 예시가 놓고 밝혀라. 이게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증만 가지고 약하니까 정계 은퇴까지 걸고 고소하라. 당연히 이거 아니더라도요. 이준석이 정계 틀렸어요. 저런 사람 누가 씁니까? 젊은 사람이 말이야 당원들을 무시하고 우스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누군데 그것만 가지고 저 사람 대표 되는데 저러는데요. 아 지난번에 그 조수진 저 홍보단장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대표인데 나한테 얘기 안 해? 대표는 대표가 대표지 무슨 대표의 애들 장난하는 거 치우는 거지. 그러면서 대전에 갔는지 눈사람을 갔는데 안 했다는 건지 이런 건 왜 안 밝히고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고 있냐며 질타한 강 변호사는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고소해라. 고소할 수 있는 이름까지 알려주네 강 변호사가. 그래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무고죄가 된다고 주문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준석이가 가세현을 고소하면 우리는 그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하겠다고 그 다음에 고소할 것도 대응 논리도 우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죠. 알려주는 거예요. 가세현이 2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기업으로 꼽힌 ICT 정보통신기술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수사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0페이지 되는 것을 제가 모두 다 봤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꼼짝없이 걸렸구만. 꼼짝없이 걸렸어. 아, 참 대표 하나 참 제대로 잘 뽑았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아이고, 참 제대로 뽑았네. 어쩌다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정권 교체해야 될 이 시기에 저런 사람을 대표를 뽑아놓고 대표로 모시고 한다고 하니 아이고 참말로 딱한 데고 내가 운영하는 대통령 하나 제대로 잘못 뽑은 것도 문제인데 이건 야당 대표까지도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네. 아이고 참말로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한심해. 아, 참 꼴 좋다. 꼴 좋아. 꼴 좋아. 이준석이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참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아유 참말로 외쩌다. 사람이 다소곳해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데 다소곳해야지. 그냥 맨날 나불나불 그냥 이 방송 저 방송 저 방송 이 방송 그냥 뭐 이 신문 저 신문 그냥 나불 아유. 해당 행위에요. 당 선거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도 다 뭉치는 거야. 그냥 후보를 끌고 후보 격려하고 힘주고 후보를 돕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요. 모르면 배워가지고 당대표를 해야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성상납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정했다. 맞아. 그 당시 검찰이 조사할 당시에 그 김성진 그 사기꾼 그 사람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접대하고 뭐고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검찰 기록에는 나와 있어. 근데 왜 그럼 그때 조사를 안 했느냐? 그걸 하게 되면 별건 수사되는 거야. 김성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 나온 걸 다 몽창 거기 걸려 있는 사람들 다 뭐 다 조사해요? 예? 음주운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조사해? 그거는 별건 수사라서 그건 검찰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 수사하는 데 나왔는데 그 수사한 거에 이 대표가 너무 당만 씻고 정권 교체하는데 걸림도만 되고 외부를 빙빙 돌고 그냥 당만 그 후보만 씻고 상대편은 그냥 말도 안 하고 덮어주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믿게 보이니까 이거를 당을 사랑하고 정권 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검찰 수사 자료를 뽑아서 수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사를 안 받은 거는 아무 죄가 없고 무죄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별건 수사가 되지 않기 별건 수사가 되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대표는 할 말은 딴 거 필요 없어. 고소를 하든지 당장 오늘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성접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예스냐 노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딴 얘기 필요 없어. 새파란 당대표를 뽑아놓고 말이야.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가세현은 이날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대전지검에서 그때 무슨 가짜로 했겠어요? 뭐였어요? 맞지?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똑똑하다며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몰라. 그때 당시에 수사하는 중점 핵심점은 김성진이라는 사기꾼에 대한 조사하는 그런 한 거야. 그게 그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사항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걸 같이 또 수사를 할 수가 없어. 별건 수사야.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안 한 건데 그때 안 했으니까 난 면죄부 받은 거다. 나는 그런 거 없는 거다. 그런 얘기야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야. 그때 성접대 했다면 받았다면 받았다 안 받았다 사나이답게 그렇게만 얘기하면 된다니까. 준석 이준석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이준석이만큼 그렇게 그렇게 이준석이만큼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이준석이 난척하지 마라.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형 언론들이 자존심 상해서 안 오는 거요?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아니면 여당의 어떤 그 압력을 받아서 안 오는 거요? 아니면 이 사건이 사건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이 돼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언론이라는 건 말이죠. 어? 언론이라는 거는 사회의 칼날이었어요.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가차없이 옳고 그름을 얘기해서 판단은 국민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게 언론이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론도 아니라는 얘기지. 그게 찌라시는 거야, 찌라시. 답답한 것이고. 여하튼지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나이라면 당당하게 나는 성접대 그때 받았다 말았다 yes, no 이렇게 발표만 이게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을 고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고소하면은 고소해서 조사하면 나오겠지.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이준석 대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자당에서 정권 교체를 자당에서 하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상대편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이재명 그 후보 여당의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어? 성남 대장동에 수천억을 해먹게 만든 문제, 그런 문제, 그게 연계돼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있던 사람들 두 사람이 저기 사망을 해, 자살을 해. 그런데 거기도 관계없다고 얘기를 해. 이런 사람 폭력에 무슨 연계됐다는 얘기도 해. 형수원 때 뭘 찢어버린다고, 뭘 찢는다고, 찢는다. 찢는다. 나 세상 살다 하다나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듭니다. 응? 찢어. 야, 진짜 세상에 막대 먹은 아주 조폭의 아주 그냥 저기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뭘 찢어? 당신 입을 찢어야겠다. 당신 입을. 아이고. 자, 이렇게 됐는데 그 여당의 문제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니 여당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면 여당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들춰내가지고 국민한테 알리고 그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안 해. 하나도 안 해. 거기서 뭐얘가 뭐 걸려들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무슨 협박을 받는지 아니면 뭐 문제가 없어졌는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당 후보만 자꾸 씹어. 이건 해당 행위이고 이건 적군파고 이건 첩자예요. 그럼요. 자기 자당문에 자당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겠죠. 있으면요. 그 당에 있는 회의실에 문을 걸어 닫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일체 언론인들도 못 적게 하고 거기서 논의하고 거기서 끝내고 전부 다 함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때 적군하고 저 이북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치는데 이 부대에 있어서 이동 상황 몇 시날 몇 시에 어디로 간다. 몇월 며칠에 누구누구가 무슨 뭐 고사포를 옮긴다, 뭔다, 땡크로 들어간다, 어디 지원을 받는다, 뭐 이런 걸 외부에다 얘기하면 적군이 다 알아. 길목 지키고 있다가 아주 몰살 지켜버려 다. 이게 됩니까 그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애들 정신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무슨 놀이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살다 참 별 희한한 일을 다 보고 삽니다. 내가 나도 정치계에 한 40년 몸담았었고 국회의원도 한 번 나왔다 떨어져서 딱 때려쳤습니다만 이 사람 국회의원 3번이나 나왔다 3번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돼도 안 되는 거지. 당대표 참 정말 인물 하나 뽑았네요. 인물 하나. 예? 그 당시 여러분들 당원들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됐어요. 압도적으로 됐어. 근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준석이 된 거예요. 당 대표를 뽑는데 여론조사가 왜 들어갑니까? 그건 선거 때 필요한 거고 당 대표 뽑을 때는 당원들이 거예요. 여러분들 친목회 회장 뽑는데 그 친목회 회장 뽑는데 친목계 회원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회장 뽑는데 저기 투표합니까?
예? 그런 거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앞으로 이건 당원을 고치든지 뭘 고치든지 고쳐가지고 이런 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원정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준석이를 갖다 막 지지한 거예요. 그것을 역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역선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여당 눈치를 보는 거지 모르는데 여당은 못 씹어. 문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못 씹어. 예? 여당 후보에 문제가 막 나오고 아들 문제가 나오고 뭐나 문제 나와도 못해. 안 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당대표로 두고 정권 교체하는데 가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구독에 그 빨간색으로 구독이라고 나온 거 있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그 빨간 거 뒤에 있는 분들 들으신 분들 구독 누르시면 까맣게 구독됩니다. 그 위에 그 알림이 있는데요. 종 모양이 있죠. 그 종 모양을 위에 걸 누르면 까만색으로 종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좀 알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엄지손 이거 좋아요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지만 그냥 좋아요는 한 번씩 프로가 나올 때 아침 방송 오면 아침 방송 할 적에 한 번 눌러주고, 저녁에 오면 저녁에 오고, 내일 오면 내일하고 그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 방송은 완전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숫자가 민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또 우리 뭐 이 직원들도, 그러니까 기자들도 좀 있어서 많이 그 취재를 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 더 세세한 부분, 저 지방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보도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몇 번씩 해드렸지만 6.25 때 피난길에 7살 때 피난 가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죽고 사는데 그런데 크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겁날 것도 없습니다. 또 나이들 만큼 들었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들은 거, 더군다나 마스크 쓰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려서 진실, 사실, 팩트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무 그런 다른 큰 욕심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내일 또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칼렌더 달력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2022년도 이민년 호랑이띠가 옵니다. 그때는 정권 교체로 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 되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